BTL 만료 도래학교의 시설관리 공백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동탄고등학교 이준 행정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주인입니다. 오늘 학교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시적절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양대호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희 학교가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있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학교의 사례와 최근 법령 공약 그리고 실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제문의 문제의식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통계와 법령 근거는 배부해드린 토론 자료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자료를 읽어드리는 대신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8달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까 선임연구원 발표하실 때 PPT 자료에 보면 화성이 51개 BTL 학교고 저희 학교가 화성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는 7개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에 오늘 토론의 관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업무가 많다. 전문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시설관리, 미시적인 관점의 업무 분장의 문제로만 격화시켜왔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교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안전이 흔들리는 도시에서 깊은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안전은 행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고는 2007년 BTL 사업으로 문을 연 3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입니다. 개교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 학교에는 시설관리 소장님이 상주하며 전기, 승강기, 기계설비 등 시설 분야를 책임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학교조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행정실장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 전문가가 있는 학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7년 3월 20년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는 재정학교로 전환됩니다. 시설관리소장님은 떠나시는데 시설관리직은 자연감소 원칙에 따라 정규 인력이 새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검토된다고 들은 대안은 연간 용역 예산 미배치교 현행 지원금 수준의 2,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간 학교를 손바닥처럼 아는 상주 전문가 체제에서 최저가 용역 1인 체제로 이것이 저희 학교 한 곳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2027년부터 경기도 안에서 282개 BTL 학교가 순차대로 똑같은 상황을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용역 한 명으로는 안 되는가?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위험물 분야마다 법령이 다 따로 있고 법령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법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자료 1쪽의 표로 제가 13페이지입니다.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 예방법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취지는 옳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격이 없는 행정실 직원이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것입니다. 법은 전문가를 요구하는데 현실은 서류상 그냥 겸임입니다. 이 간극을 지금 개인이 행정실에서 겨우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전국 학교 시설 안전사고는 3,845건, 피해 보상액은 776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9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성남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은 옥상 전기 설비를 점검하다 감전되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로 학생이 뇌손상을 입었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행정실장은 벌금 1천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자격도 권한도 없이 이름만 올라간 사람이 사고만 나면 혼자 책임지는 구조, 이것이 통계와 판례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에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어 면책 조항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문사고로는 행정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책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자격 없이 서류상만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안전관리 법령의 책임까지 면제되는지도 법에 없고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조항만으로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롭게 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제문에 깊이 공감을 하며 BTL 만료 학교의 관점에서 4가지를 보태겠습니다. 첫째, BTL 만료 예정 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우선 도입해 주십시오. 282개교가 순차 만료됩니다. 학교마다 각자 용역을 구하게 두지 말고 번역별, 통합채용, 긴급수선반, 순회 점검 체계로 받아주십시오. 둘째, 시설관리직 감축분의 일정 비율을 행정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BTL 만료 학교부터 우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저가 1인 용역이 아니라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용역 단가와 계약 구조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넷째, 겸임이 불가피한 과도기 학교를 위해 법률 지원과 배상 책임 보험을 마련하고 면책 조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업무는 특정 직렬의 정원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확신 위에서만 아이들은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직원의 안전, 그리고 이 일을 떠맡은 한 사람의 삶이 걸린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의 개학이 끝나는 2027년 3월까지 이제 8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8달이 282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